70대의 별난 수구지심, 광주 서중 1고 46회 동기회의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단체 모임 스케치. 주 내용은 2022년 9월 19일부터 3일간 행해진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와 최근 2년의 동향입니다. 2025년의 송년 모임에 얼굴을 비친 동기 78인입니다. 2시간여 진행된 이날의 모임. 때마침 내린 눈으로 귀가길을 서두르는 이가 늘어 단체 사진에는 반 정도가 함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보다 많은 벗이 함께해 동기회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인 듯 싶었습니다. 그간 동기회를 이끌어오고 앞으로 이끌어갈 6친구의 근영입니다. 그저 고맙기 그지없는 님들입니다. 지난 1년 회장으로 수고한 이양재 친구가 인사말을 하고 차기 회장인 황성무 친구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널찍한 모차르트 홀에는 자리가 차지하는 테이블이 두어 자리 보입니다. 당초 80인 넘는 동기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몇몇 벗들이 함께하지 못해 이 같은 모습이 된 듯 합니다. 함께 한 벗들의 얼굴을 1년 만에 클로즈업해 담아 보았습니다. 근접 촬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개면적어 사양하거나 애써 모르는 척하는 이들도 보입니다. 기념이 될 듯해 시도하는 것인데 부담을 주었다면 늦게나마 사과드립니다. 우리 모두 70 중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어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벗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나 스스로도 언제까지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노후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어선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는 셈이지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어 함께 한 벗들이 기본적으로 80세는 훌쩍 넘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 중심부 소재 호텔에서 회비 없는 송년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동기 다수가 오래전 정성을 담아 모은 기금 외 매년 10인 전후 유지 동기의 기부금과 물품 찬조가 있습니다. 발품만 파는 나 같은 이들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동기회를 위해 손길을 내민 이들 다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모임을 지켜보고 또 연단에 나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46 동기회를 애틋한 마음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진정한 수호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송년 모임 참석자 중 65인 정도는 늘 얼굴을 비치는 이들이고 십수명 전후의 동기 모습이 바뀌는 듯 싶습니다. 한두 해 걸러 나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만에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간혹 있는 듯 합니다. 동기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는 총회를 겸한 송년 모임 외에도 제법 많습니다. 춘계여행, 테헤란 모임, 일중회, 일당회, 산후회 등이 대표적이고 이 밖에도 지역 내 벗들이 만나는 소모임이나 제광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고인 한마당 자리 등이 있습니다. 재경 동무는 300인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카톡방 친구들은 슬금슬금 줄어 지금 270인을 밑돌고 있습니다. 참가자 78인은 재경 동문이 25%에 미치지 못하겠지요. 다만 70대 중반을 바라보는 동기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 정도면 대단한 숫자일 수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차르트 홀에서 언제까지 이 정도의 동기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말이 솔직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년 매년 이맘때 중고등 시절을 함께했던 벗들을 만나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왜 이 자리에 발길하는 거지? 하고 반문하면서 올해도 을지로 입구역을 찾아갑니다. 행사가 진행하는 동안 밖에선 제법 큰 눈이 내렸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새하얗게 바뀐 도심 거리를 걸으며 46 동기회의 앞날을 밝히는 서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5월 14일 수요일, 동기 52인이 강원도 춘천 일원을 돌아보는 봄소풍에 나서 도립화목원, 청평사,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등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점심은 춘천 통나무집 닭갈비, 저녁은 산채버섯전골로 들었는데 두 끼 모두 곧잘 베푸는 두 동기가 스폰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가한 벗들의 면면을 보면 낯이 있고 끈끈한 정이 느껴지는 님들이 태반이네요. 7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함께 소풍에 나선 것은 삶에 다소간 여유가 있고 조금은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이들이 그간의 친밀감과 동기애를 다지는 한마당을 마련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벗들 다수가 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적 안정이나 멋부림, 습관 등 이런저런 이유로 착용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나이 든 우리 세대에선 햇빛 차단, 두부 열 손실 방지 등 건강 유지 차원에서 모자를 집어드는 이들도 제법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5일 제광동기와 어울리는 한마음 행사에 이양재 회장 등 재경 동문 1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평소 교유 모임에 함께하지 않던 이들도 동참했습니다. 무등산 등산을 겸한 자리라 차영석 회장 등 산후회 멤버가 다수인데 이날은 평소 산후회 모임에 잘 나오지 않던 이들도 함께한 듯 싶습니다. 건각들이 무등산을 오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산책 등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다 뒤풀이 마당인 전라도 땅에서 재광동기 10여 명과 걸쭉한 저녁 모임 자리를 즐겼습니다.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재경동기와 어울리는 재광동기는 영내 거주 동기의 절반이하라는 사실입니다. 다수의 전대 교수 출신과 의사 친구, 귀향한 재경벗 등 곧 유지격 인사들이 동기 간의 교유 모임을 외면하는 현실이 장기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재경 동기와 다른 재광 동기의 사정과 여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기의식과 생존 본능 측면에서 타향살이와 고향살이의 차이가 아닐까 하고 짐작합니다. 10월 19일에 일고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재광 동기들입니다. 모교 연례 행사로 재경 동기가 참석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이날 스승 세 분과 동기 6이 동명동 소재 가족회관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이기승 동기가 내려와 크게 한턱을 쏘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 사제지간을 구분하기 힘든 동기도 없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모이는 일중회 송년 모임이 12월 19일 인사동 소재 여자만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11인이 모여 오해를 다졌습니다. 계절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운치 있는 가게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여자만 식당은 남도식 해산물 백반 정식으로 이름 있는 곳입니다. 많은 동기가 모이는 소모임인 V46 테헤란이 9월 26일 역삼동 소재 동경계절의리 전문점에서 있었습니다. 35인이 함께 했습니다. 모임 횟수가 연 4회에서 3회로 줄더니 2026년부터는 2회라고 합니다. 모임 빈도가 잦은 일당회의 말복잔치가 8월 9일 서초동 서초칼국수에서 있었습니다. 동기 20인이 함께 했는데 한 친구의 찬조로 토종달 백숙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6월 7일에는 일당회의 산후회 멤버가 합류한 13인 모임이 신당동 유리목에서 열리는 등 소모임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이 식지 않은 징표일까요? 2024년 송년 모임에도 74인이 얼굴을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지병을 갖고 있거나 근자에 발병한 큰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동석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길어지면서 이석한 이들이 많아 이들을 함께 소개하는 한 컷입니다. 동기회를 이끄는 대표 얼굴을 연도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0대 전반에 들어선 동기들의 근영입니다. 시청 앞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열린 2024년 송년 모임에 참석한 70여인의 모습입니다. 제작자가 빠른 걸음으로 테이블에 앉아있는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동기 중 한 사람이 연단에 올라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면서 듣고 있는 동기들이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모임 개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이고 식사 전이라 좌중은 조금은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영상에 비치는 내 모습, 다른 동기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때 나는 카메라가 지나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왜 예고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 날 당황스럽게 해? 하고 둘러대거나 항의하는 이들도 있겠지요. 맞습니다. 멋대로 카메라를 들이댄 제작자의 책임이 작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영상을 보니 카메라를 응시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이도 있습니다. 제1로 바쁘거나 상념에 잠긴 이도 있고 카메라를 향해 호감을 보이는 등 70군상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자기적 대응과 거리가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도리어 자연스러움을 감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난 50여 년, 우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대변혁기를 거쳤습니다. 여기서 삶의 여정과 세계관이 제각각인 동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영상에서 확인되는 님들의 꾸미지 않고 흔연스러운 대응은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듯 합니다. 송년 모임은 우정과 화합을 강조하는 모처럼의 자리입니다. 동석한 것들의 영상 속 근영에서 만인보 아닌 70인보의 면면을 일부나마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의사 친구들과 재광 동기가 좀 더 참여하는 100인보, 200인보의 영상을 담고 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 5월 22일의 봄소풍 때는 충북 제천과 단양 일원을 찾아갔습니다. 50인 정도가 참가하였습니다. 이곳에서 6세기 후반에 고구려 장군 온달 관련 시설이 있는 온달 국민관광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온달동굴, 온달관, 온달 오픈 세트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호 인근의 청풍리조트도 돌아보았습니다. 청풍호 주변 맛집 중 하나인 청풍골 달빛정원 앞에서 모두 함께 포즈를 잡았습니다. 붉은 빛을 발하는 전구아치가 이 자리의 운치를 더해주는 듯 합니다. 식당 내부에 자리한 친구들 모습을 함께 모아 보았습니다. 넓고 밝은 분위기의 멋진 식당에서 벗들이 제각각의 포즈로 잡혔네요. 카메라에서 먼 안쪽 자리의 일부 벗들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9월 27일에 V46 테헤란 모임에는 36인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남구 논현로 76길 소재 정재원 동기건물 내 가게에서 갖는 이 행사는 연 3회 있는데 매번 40인 가까운 동기들이 얼굴을 보입니다. 동기 모임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4일 46 한마음 행사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재경 동기 중 산후회원을 중심으로 20인 가까운 이들이 참가해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의 한 축이 무등산 등산이기 때문입니다. 참가자 중 건각인 일부가 산을 오르고 남은 이들은 인근 지역 산책 등 다른 형태로 시간을 보내다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장소는 전라도 땅입니다. 동호회 중 활력 있게 운영되는 일당회의 2024년 송년 모임입니다. 동기들이 70대 전반에 접어들면서 체력이 필요한 산후회, 테니스회와 달리 그렇지 않은 일당회나 테헤란 모임, 일중회 등 여러 친목 모임은 한동안 열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70대에 접어든 동기들의 그간의 삶을 10개 사자성어와 연관시켜 풀어봅니다. 이때 여행에 참가한 95인 포함 137인을 10곳에 적절히 배치합니다. 추가한 42인은 여행에 불참한 역대 회장, 송년, 테헤란, 일당회 등의 모임 참가자와 주목할 활동을 한 동기입니다.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70대 초반 신사들의 고향 말투의 주문과 푸념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95명은 2001년 10월 20일에 졸업 30주년 행사 후 가장 많은 모임 참가자입니다. 이는 연락이 닿는 400명의 24%, 재경 단톡방원 300명의 32%에 해당합니다. 이번 여행 중 가장 많은 동기가 함께 자리하여 포즈를 취했습니다. 졸업 후 40,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없지 않았습니다. 1971년 졸업이므로 50주년은 2021년인데 2년여의 코로나19 사태로 1년 늦어졌습니다. 1978년 발족한 동기회의 역대 회장은 29명이며 이 중 18인이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그해 12월에 송년회까지를 포함하면 총 24명의 역대 회장이 2022년 행사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월정사 금강루에 동기 다수가 올랐습니다. 이번 아니면 언제 다시 이 친구들을 보랴 싶은 수구지심이 발동한 것일까요? 70대 초반의 나이,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편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동행하여 남은 생의 추억거리를 챙기고 싶었을 95명의 친구들에게 전능자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종고루 누각 2층에는 사물인 범종법고 목어 운판의 4악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자아내는 소리에 실려 부처님의 자비가 주변에 널리 퍼져나가길 빕니다. 때마침 내리는 가랑비로 경내가 한층 차분해진 듯합니다. (50주년) 기념 여행 후 70일이 지난 12월 1일 2022년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시청 앞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77명이 모였습니다. 9월 여행에 참가한 58명의 19친구가 새롭게 모습을 비췄습니다. 이 중에는 전임 회장 6명과 제광 46회 및 총동창회 책임자 2명도 들어 있습니다. 2022년은 2001년의 졸업 30주년 모임 이후 어느 해보다 많은 동기들이 모임에 얼굴을 비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동안 70년 동안 애써 살아오고 일해온 당신의 아들, 딸들을,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깜짝 행해진 김규복 목사의 기도가 귓전에 선한데 이튿날 아침 김광우 동기가 해변에서 축원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축원한 것은 우리를 포함한 직구촌 중생의 안녕 아니었을까요? 이하에서는 10개 사자성어로 동기들의 삶을 돌아보며 반추합니다. 첫 번째는 위환일이 즉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 기회로 삼는다입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몸이 힘든데도 동행한 이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아 2031년의 60주년 행사 때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박시재중 즉 널리 은혜를 베풀어 대중을 구제한다입니다. 의료인으로 정치인으로 또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자신과 가족의 삶 못지않게 주변 다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일해온 님들의 노고가 적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선한 베품에도 불구하고 때로 서운함과 회한을 느낀 적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해로 거처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은 송윤석 친구에 대해 동기들이 보여준 물심양면의 전폭적 지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수구지심 즉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신이 태어난 언덕 굴 쪽으로 둔다입니다. 사람들이 고향, 향후회, 모교, 동기회 등의 행사나 모임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왠지 모를 이유나 끌림 등으로 얼굴을 비치는 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50주년 여행 외 정기적으로 모이는 테헤랄로 모임, 산후회, 일당회, 일중회 등의 모임에 발걸음하는 것도 수구지심이나 이와 유사한 마음 씀씀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천하위공입니다. 대도지행 천하위공의 준말로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동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위정자가 세우는 제도와 정책이 올바르면 나라는 백성 곧 시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중고등 시절의 스승들께서 제군들 장래 힘있는 자리에 앉거든 자신과 가문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김대중 재단의 기념사업 방향성도 위공 즉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제목 양성에 두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 출신으로요. 다섯 번째는 학여불급입니다. 학여불급 유공실지 즉 배운 것도 모자란데 이마저 까먹을까 두렵다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학업의 세계는 깊고 넓어 지속적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70대에 이르렀으니 후학의 청출어람에 기대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현역 시절 공허한 이론 탐구보다 실사구시의 철학과 툴로 접근에 응용한 것이 그나마 다행일까요? 여섯 번째는 실사구시 즉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한다입니다. 지금도 보고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청년기 학창시절인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자주 접했던 용어가 아닐까요?
당시 산업화 드라이브로 이공계 중시, 실용적 사고와 관련 인재 양성이 시대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이후 민주화의 진행으로 이전만큼 거론되지 않았지만 근자의 실사구시적 사고와 가치관이 각 분야에서 난국 타개의 대응책이나 방향성으로 강조되고 생산성 제고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도 다수가 이공계에 투신하여 산업화의 역군으로 의료인으로 각 분야에서 이 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요. 7번째는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입니다. 세상사 모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만 길게 흐름과 방향성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이겠지요. 갈등과 다툼이 많은 우리네 삶입니다. 일이 이치에 맞게 처리되고 정의가 승리한다면 얼마나 살맛이 날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과 역사가 적지 않기에 이 같은 경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필귀정 하고 외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인간 세상입니다. 8번째는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요령으로 중용의 길이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 큰 이익을 잃는 등 낭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소탐대시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욕망 때문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곧잘 일탈 행동에 나섭니다. 수양하고 돌을 닦아야 하는데 우린 너무 나이 들었을까요? 인생 70부터라며 자신을 닦는 일에 몰두하는 것들도 없지 않겠지요. 아홉 번째는 자강불식 즉 스스로 강해지려 하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입니다. 시장 중심 자본주의 경제에선 무한 경쟁이 일반적입니다. 비즈니스맨들은 자강불식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물론 이권 카르텔 등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기득권 그룹에게는 들어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강불식에 후덕 재물을 붙여 쓰기도 합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덕을 함께 쌓아야 재물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감 가는 내용이지만 흉내내긴 쉽지 않겠지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10번째는 생자필멸 즉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앞뒤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전장에서 승리한 고대 로마 장군이 개선하며 행렬 속 노예에게 외치게 했다는 말입니다. 겸손하라는 의미이겠지요. 이는 등리사공, 벌거든 주변 어려운 이웃과 나눠 쓰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소수가 벌지만 이를 다수가 나누었으면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남은 삶과 세상의 부귀 영화 속히 쓰러져 가네.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그대 내 곁에. 새 찬송 481장으로 수록된 어바이드 위드 미의 2절 가사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성공회 목사로 일하던 헨리 라이트가 1847년 병환으로 교회를 떠나며 작사, 작곡해 불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이동하다 프랑스 니스에서 3주 후 54세로 병사합니다. 원곡은 8절까지 있는데 요즘엔 4절, 5절로 줄여 부릅니다. 10개 사장성어로 풀어본 우리 동기들 삶의 스케치,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점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옵길 빕니다. 2022년 12월 1일 동기회 송년 모임이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에서 있었습니다. 77명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10개 사자성어에 덧붙여 두 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 수목 100년 수인과 교학상장이 그것입니다. 70대에 접어든 우리 세대, 세상의 이름 날길 제1의 빛을 길러내는 일이 가치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뒤를 헤아려 나무를 심고 100년 뒤를 내다보고 사람을 심는다고 하지 않던가요? 주변의 숨은 제목을 찾아내 이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낼 수 있다면 이보다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이때 교학상장 곧 가르치며 서로 배우는 방식이면 자신과 후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겠지요. 클로즈업 사진으로 소개한 동기는 145인으로 전년보다 8인 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친구들의 모습을 소개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2025년) 송년 모임 모습입니다. 건강을 잘 챙겨 2031년의 60주년 기념 행사에 모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